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알고 계시죠? 2026년 2월 13일, 그러니까 불과 17시간 전에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의 발사로 두 가지 대기록을 동시에 세워버린 거예요. 새벽 5시 15분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있는 스페이스 론치 컴플렉스 40번 줄여서 SLC-40이라고 부르는 발사대에서 펠컨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이 로켓에는 크루 드래곤 프리덤이라는 우주선이 실려 있었는데 바로 크루 12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탔냐고요? 진짜 국제적인 팀이에요. 일단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로는 제시카 메이어랑 잭 해서웨이가 탑승했고요. 유럽 우주국 ESA에서는 소피 아데노라는 우주 비행사가 함께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로스코스모스에서는 안드레이 페디아예프 우주 비행사가 합류했죠. 스페이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함께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원래 나사의 유인 우주선 발사는 어디서 했냐면요.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론치 콤플렉스 39에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SLC-40에서 발사했다는 거예요. 왜 바꿨냐고요? 나사가 전략적으로 발사 시설을 재배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펠컨 9로 우주 비행사를 태우는 크루 미션이랑 화물을 실어 나르는 카고 미션은 전부 SLC-40에서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39A는 뭐하러 비워놓냐고요? 거기는 더 큰 로켓인 펠컨 헤비 미션이랑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의 거대 우주선 스타쉽 발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래요. 진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루 12는 2월 14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대략 8개월 정도 우주에서 머물 계획이라고 하네요. 8개월이요? 진짜 긴 시간이죠? 자, 그런데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예요. 크루 12 발사 자체도 대단한 성과지만 스페이스X가 플로리다 회수 작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쓴 거예요. 펠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주선을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지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디에 착륙했냐면요. 바로 랜딩존 40LG-40이라고 부르는 완전 새로운 착륙장에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원래 스페이스X가 플로리다에서 로켓 부스터를 회수할 때는 랜딩존 한 번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랜딩존 한 번이 어디 있냐면 발사대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고 부스터가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하면 그걸 다시 발사대까지 운반해와야 하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 우주군이 랜딩존 한 번을 다른 발사 업체들한테 재배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아예 새로운 착륙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랜딩존 40번이고 놀랍게도 SLC-40 발사대 바로 옆에 붙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발사하는 곳이랑 착륙하는 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로켓 쏘고 부스터 바로 옆에 착륙하고 점검하고 재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스페이스X의 빌드 앤 플라이트 릴라이어빌리티 부사장, 그러니까 제작과 비행 신뢰성을 총괄하는 빌 거스템 마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발사랑 착륙을 같은 일반 구역에 두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엄청난 기술력과 투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밴든버그 우주군 기지에서도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대요. 발사하고 착륙하는 곳을 나란히 배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번에 플로리다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2월 13일 새벽에 스페이스X는 단 한 번의 발사로 두 가지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SLC-40 발사대에서 크루 12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제시카 메이어, 잭 해서웨이, 소피 아데노, 안드레이 페디아예프 이렇게 4명의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냈다는 것.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 건설한 랜딩존 40번의 펠컨 9 부스터를 처음으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발사대 바로 옆에 착륙장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혁신적이잖아요. 운반 시간 줄이고 처리 과정 단순화하고 결국 더 빠르게 더 자주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에서 계속 앞서 나간 이유가 바로 이런 끊임없는 혁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39A 발사대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폴로 미션도 거기서 시작됐고 우주왕복선도 거기서 날아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역사적인 발사대를 펠컨 헤비랑 미래의 스타쉽을 위해 남겨두고 일상적인 크루 미션이랑 화물 미션은 SLC-40에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에요.
그리고 크루드래곤 프리더머에 탄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지금쯤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내일 2월 14일이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 약 8개월간의 긴 우주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나사 유럽우주국 러시아 로스코스모스가 함께 협력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라는 것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스페이스X는 정말 쉬지 않고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로켓 재사용 기술도 그렇고 이렇게 발사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단순히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우주 여행을 일상화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스페이스X의 크루 12 발사 성공과 새로운 랜딩 존 40번 착륙장 개통 소식 정말 흥미진진하죠? 여러분도 이런 우주 관련 소식들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아이러브9은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